어떤 친구가 와서 선생님 제가 지금 10대 때 이렇게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공부만 하고 이게 어떤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넌 나중에 직업 말고 어떻게 살고 싶니? 저는 장래희망이라는 걸 직업이 아닌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런 거예요. 좋은 대학교를 가고 저는 부족함 없이 살고 싶어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뭐 집에 지금 뭐 잘 살아?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진 않는데 부모님한테 독립해서 부족함 없이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너는 노력은 하기 싫은데 욕심 되게 크구나. 아이들이 말하는 평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공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갈 때는 그건 비정상의 범주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를 가는 아이들 숫자가 많지는 않잖아요. 이게 소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비정상의 범주에 나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 자기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때 10대 때부터 차이가 나는 게 10대 때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남들 놀 때 공부하고 또 남들이 뭔가 안 하고 있을 때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건 비정상의 범주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남들 놀 때 같이 놀고 남들 공부할 때는 대충 공부하는 척하고 이러고 있으면 요거는 되게 평범한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흔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한테 제가 얘기할 때도 그런 아이들 흔합니다. 그러면 얘는 그 안에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스타일의 아이인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면. 적당한 노력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길 원한다는 건 적당히 살면서 나는 비정상의 범주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바라는 그 위치가 사실상은 비정상들이 쟁취하는 범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평균적인 그 습관에 부딪히는 아이들이 뭐야 쟤네들은 재능을 타고났나 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 저 포도는 실 거야 이거 아시죠? 그런 식의 논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재능을 갖고 쉽게 하는 애들만 찾아내서 그걸 자기 논리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그 등신 같은 논리인 게 남자 평균 키가 170입니다 막 이러면 어디서 최홍만 씨 끌고 와서 봤죠? 실존하잖아요. 자 이런 분 봤어요? 자 이분 2m 넘는데 그럼 남자 키 평균 키 170 잘못됐는데 등신이죠 등신. 예외성을 들고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이겨보겠다. 실존한다고 해서 그게 평균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성공하는 삶, 이 삶이 일반적인 범주 안에 없어요. 지금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은 한 달에 월급 해가지고 막 5, 600씩 버시는 분들이 많아 보이는 이유가 그런 동네 사셔서 그런 거야. 그런 분들끼리는 그렇게 몰려 사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사람도 거기에 보통 몰려 살려고 하잖아요. 진입 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보고 또 애들한테 좋은 거 가르친다. 아니 현실을 얘기하는데 왜 그걸 갖고 말하지 말라 그럽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대 때 적당히 살면서 자기가 대충 살면 20대 때 시작점이 뒤로 쭉 밀려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바라는 위치가 사실상은 비정상들이 쟁취하는 범주에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부모님 재산으로 또 밀어주긴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부모님 재산은 부모님 노후자금이란 말이야. 여기서 또 20대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30대로 또 결정을 하는 거고 30대에 또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30대에 어떻게 했느냐가 40대를 결정짓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예외적으로 뭐 질병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크게 부모님 사업이 망했다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는 본인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좀 다르고요. 또 집안이 망하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지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장 큰 건 몸이 아프지 않은 거 이게 핵심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또 정신도 아픈 애들이 또 많아서 약해요. 마인드가. 약하니까 얘네들을 후드러 패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약합니다. 애초에 얘네들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지 않는 환경이 많다 보니까 약합니다. 생존 본능이 일깨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신을 똑띠 차리지 못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정신이 항상 넉나가 있죠. 그래서 맨날 그 에너지 음료 마시잖아요. 저번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에너지 음료 마셨던 20대가 심장마비로 사망했거든요. 그렇게 먹어도 됩니다. 그렇게 먹어도 돼요. 그거 먹고 쳐줘라요. 또 더 웃긴 거. 개그맨이죠, 개그맨. 얘네들은 이제 개그 소재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화학약품을 통해서도 저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인체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대 때부터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애들을 공부시키는 게 정상이
비정상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대놓고 얘기할게요. 비정상입니다. 근데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 그 상위권의 인서울 대학교들은요, 비정상적인 범주까지 공부한 애들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평범한 아이들인데 그렇게까지 엄마와 또 아빠와 그리고 아이까지 합심해서 비정상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일부 수시에서 날로 약간 처먹은 애들이 있긴 하지만 걔네들 또한 여러 가지 다른 방면에서 노력할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평범하게 살면서 평범한 생각을 하면서 평범해 있으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길 바라야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저 그런 대학교를 나오거나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걸 바라야지. 그렇게 더 높은 곳을 바란다는 건 그게 오히려 더 비정상일 수 있어요. 노력 없이 운이 따라오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남들이 하는 만큼 하는 노력은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이라는 건 남들이 하는 만큼 다 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했을 때 그때부터 노력입니다.